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러닝을 통해 여드름 피부 관리에 대해서 소개할 뷰티 디자인 학부의 박정영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학생은요. 안녕하세요. 뷰티 디자인 학부 4학년 김소영입니다. 여드름 피부에 대한 전반적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이란 피지의 분비 시 모공 내 각질 비유 현상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만성 피지선 염증 질환을 말합니다. 여드름을 다른 말로 아크네, 코메도, 심상성 자창, 모낭형으로 불리고 있고요. 우리 여드름의 학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학명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드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드름의 학명은 리텐션 하이퍼 케라토시스라고 합니다. 자, 리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억류, 정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퍼 케라토시스는 과도한 각화 과정을 말하는데 아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의 경우는 이 모낭과 피지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피지의 배출과 각질이 원활하게 잘 탈락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모낭벽 안에도 각질층이 4에서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각질이 제때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모공에 입구를 막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모공 밖으로 잘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낭 안이 이렇게 피지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 상태에서부터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성 여드름과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한홍성 여드름은 크게 1기와 2기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1기는 우리가 일명 모공 각학이라고 해서 모공 내에 각질 비유 현상이 일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2기의 경우는 이렇게 각질 비유 현상이 이후로 발전된 상태의 여드름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블랙헤드라고 해서 피지 덩어리가 굳어서 어떤 모공 밖으로 나와 있어서 각질이 열려 있는 상태를 우리가 화이트적인 블랙헤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경우에는 피지 덩어리가 모공 입구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각질이 덮인 상태를 화이트헤드, 백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화농성 여드름인데요. 화농성 여드름의 첫 번째는 바로 구진입니다. 구진은 농이 잡히지 않는 상태이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붉은색을 띠면서 모공 입구가 막힌 상태로 통증이 동반된 상태를 우리가 구진이라고 합니다. 자, 농포는 구진과 비슷하지만 농을 형성하면서 통증이 동반되지 않고 여드름 추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결절은요, 농포와 비슷해 보이지만 더 크고 딱딱하면서 모공벽이 파손된 상태이고요.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섬세한 여드름 압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낭포인데요. 이 낭포는 모공벽이 사방으로 파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통증이 없는 상태여서 여드름을 추출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또 낭포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의 흉터가 심하게 동반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여드름 피부 관리에 대한 Q&A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진 단계에서 통증 때문에 여드름을 빨리 압출하고 싶은데 구진 단계에서도 여드름 압출이 가능할까요? 우선 짧고 굵게만 말씀드리면 절대 압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유는요. 구진의 단계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백혈구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혈액이 피부로 많이 몰려 있어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또 그 안에서 여드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물 위에 동동 떠 있어요. 그러면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뭔가 물체를 저희가 압력을 가해서 짜내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절대 짜내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진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염증 반응이 다 완료가 될 때까지는 시간을 느긋하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드름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식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혈액의 구성 성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무엇이요? 치킨. 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조금 많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킨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네, 단 음식들, 초콜릿 같은 뭐 사탕이나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드름을 유발하고 또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피부 그리고 여드름의 발생을 잘 안 되게 하시려면 과일이나 채소, 특히나 물 섭취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네. 그럼 여드름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압출을 해야 할까요? 네, 여드름을 압출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우선 모공 안에 있는 여드름 덩어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모공을 확장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모공을 확장시키기 전 단계가 바로 각질 제거입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을 아하나 바하의 성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히 모공을 확장시켜 주신 후에 여드름을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압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출기로 모류의 방향을 고려해서 지긋하게 압력을 주시게 되면 안에 있는 여드름의 그 덩어리가 모공 밖으로 분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드름 압출을 위한 사전 일러스트 작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영 학생이 저의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들은 설명을 기억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데모스트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펜. 먼저 여드름 피부에는 바하 성분이 효과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바하 성분으로 각질 제거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하 성분을 도포 후에 우선 압출해야 할 부위를 소독해야 하겠죠. 알코올솜으로 압출 부위를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출 부위를 소독 후 압출기로 압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출하면 맞을까요, 교수님? 네, 굉장히 정확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여드름이 있는 대상의 사람이 아니어서 조금 실제감은 좀 떨어졌어요. 실제감은 떨어졌지만 또 저희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일러스트 작업을 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실제 이제 이 마이크로 러닝 제작이 완료가 되면 저희 뷰티 디자인 학부 4학년 임상 피부 미용 시간에 여드름 피부 관리 챕터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